아빠가 들려주는 생활 잡일. 오늘은 기초연금을 까딱하면 못 받게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을 엑셀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과 관련되어서 국민연금을 빨리 받으면 어떻게 된다, 늦게 받으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정성적으로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정량적으로 얼마를 받으면 되는지, 그래서 얼마를 더 조기에 수령하게 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기에 수령하더라도 어떻게 하더라도 안 되는지, 이런 조건들을 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계산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너무 복잡한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비록 이 계산기를 하더라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정확한 정보를 넣지 않으면 안 될 뿐더러, 정확한 정보를 넣더라도 지금에는 이 조건인데 뭐 1년 뒤에는 법이 바뀐다든지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오늘 드리는 조건이 항상 맞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또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식들이. 이건 제 블로그고요. 제 블로그에 엑셀 파일을 올려뒀습니다. 이걸로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이 노란색으로 된 것이 여러분이 입력할 칸이고요. 오렌지색으로 된 것은 그 결과로 계산된 겁니다. 그러니까 노란색만 건드리셔야 돼요. 소득 인증액이라는 게 있는데요. 소득 인증액은 소득 평가액과 소득 환산액을 더한 것 값입니다. 요 근거가 되는 자료들은 요 오른쪽에 있어요. 복지로를 직접 가보시면 조건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간단한 계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지로를 꼭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소득 인증액이 얼마고 소득 평가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은 여기는 계산식을 근거로 했습니다. 이것도 바뀔 수가 있어요. 법이 바뀌면. 어쨌든 그걸 보면서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럼 소득평가액은 뭐냐? 소득평가액은 이제 두 사람이 한 가정에 있다 치고 본인의 소득평가액이 있고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인데 이걸 두 개를 합한 거고요. 본인의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이 있을 겁니다. 나이 들어서 은퇴하더라도 근로소득이 100만원 있다 치고 그 외에 기타 소득이 있을 수 있어요.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 소득, 무료 임차 소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적 이전 소득, 이제 국민연금이 포함된 거예요. 공적 연금들이 포함된 거예요.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그것이 자기가 이제 100만 원 있다 칩시다. 그러면 소득평가가 증가되겠죠. 무료 임차 소득은 자녀의 집에서 살고 있는 경우에, 자녀의 집이 뭐 좀 높은 집이면, 좀 비싼 집이면 그에 따라서 자기도 그걸 그냥 임차 소득을 얻는다고 간주하는 거예요. 만약 자녀의 집이 6억이면요. 6억으로 치면 39만 원이에요. 만약에 8억짜리 집에서 살고 있다. 그럼 나는 52만 원을 매일 벌고 있다고 치는 거예요. 5억이면 이거는 없는 걸로 간주해요. 뭐 5.9도 마찬가지거든요. 5.9 또 0으로 쳐요. 6억부터 치거든요. 그런 곳에 내가 얹어 살고 있다고 치면 소득이 발생하는 거예요. 발생한다고 간주하는 거죠. 이런 게 있고요. 배우자도 있는데, 배우자가 뭐 근로소득 있든지 또 기타 소득 있으면 여기 입력하면 되십니다. 그러면 소득평가액이 계산되고 그 소득평가액을 계산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자, 그다음에 소득 환산액은 뭐냐? 내가 만약에 재산이 있을 때, 이거는 근로소득 등 매달 들어오는 수입을 말하는 거고, 소득평가액은, 그 다음에 소득 환산액은 매달 들어오는 수입은 없지만 재산이 있을 때 그 재산을 소득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6억 원짜리 집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6억, 단위가 만 원이니까 6억이라고 여기 넣으면 됩니다. 근데 대도시일 경우에는 1억 3,500만 원까지는 까주는 게 있어요. 대도시가 아니고 중간에 보시면 이런 게 있거든요. 중소도시나 농어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농어촌에 산다 그러면 7,250만 원을 까줘요. 그래서 시골에다가 6억짜리 집이 있어. 그러면 시골 농어촌에서는 7,250만 원을 빼고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금융재산, 내가 은행에 2천만 원에 있고 빚도 2천만 원 있다. 그러면 2천만 원 빼는 거죠. 사실 계산을 해보시면 금융재산에다 2천만 원 빼버리는 걸로 돼요. 소득 환산율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매달 받는 걸로 계산하기 때문에 11을 나눠야 돼요. 그리고 P값이 있는데 P값이 복잡해요. P값이 오른쪽에 보시면 P값이 뭐 항공기인 경우에, 뭐 고급 자동차인 경우에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P값은 그냥 계산된 결과값을 넣었어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이 노란 칸에다가 자기에게 해당되는 걸 넣게 되면 169.167만 원이니까 뭐 169만 1,670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소득 환산액도 계산이 됐어요. 그럼 자동으로 이 소득 평가액과 소득 환산액을 합쳐서 여기 계산하는 소득 인정액이 돼요. 자, 됐죠? 그럼 매달 이 사람은 169만 2천 원 이하의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럼 260만 원, 270만 원 정도 많이 버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국민 정서상 이제 선정 기준이 있어요. 부부 가구인 경우는 한 달에 323만 2천 원을 벌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단독 가구인 경우에는
202만 원 정도 벌면 적당하다라고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부부 가구로 칩시다. 치면 323.2만 원을 적당하다고 간주를 하고 그보다 적게 버는 경우에는 기초소득을 준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제도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이 됐어요. 야, 매달 323만 원보다 적게 버는 사람은 돈을 준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것이 바로 기초연금이에요.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자, 다시 가면 이 사람은 얼마죠? 269만 어쩌고 저쩌고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기초연금 받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만약에 323만 2천 원보다 적게 받으면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이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다 100만 원 입금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200만 원 해볼게요. 200만 원. 국민연금 200만 원 받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고 여기다가 200만 원을 넣어요. 200만 원. 200만 원 받는 분이라 치고 되면 369만 원을 받게 되거든요. 매달.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그 기준을 요 기준 있죠. 이걸 넘어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이 만약에 5년 전에 그 65세가 되기 전 60세에 조기 수령을 한다 칩시다. 그럼 309만 원을 받게 돼요. 그럼 이분은 309만 원을 받기 때문에 지금 기준상 323만 2천 원에 미달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국민연금을 200만 원 받는 그분이라 그러면 그냥 65세 때 200만 원 받을 게 아니라 5년 조기 수령해서 이거를 받으시면 좋겠죠.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국민연금도 받고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을 잘 모르고 그냥 65세 때 그냥 받게 되면 65세 때 369만 원 받겠지만 이때는 기초연금은 받지 못하는 국민연금만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조건에 따라서 다른 거죠. 만약에 이분이 여기 보면 180만 원을 받는다 해볼까요? 180만 원 여기 되고 이것도 180만 원 고칠게요. 180만 원을 고치게 되면 이게 되는 거예요. 180만 원 되신 분은 3년 조기 수령하게 되면 317만 원이니까 이 기준에 못 미치니까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뭐 3년 조기 수령하든지 5년 조기 수령해도 되죠. 만약에 3년을 조기 수령했다. 국민연금은 매년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자기가 받고 싶지 않아도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 해에는 이 기준을 활딱 넘겨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국민연금을 조금 더 받는 대신에 기초연금을 딱 못 받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이 조건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이 바뀌게 되면 또 다시 모든 조건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계산기는 여러분의 상황에 잘 맞춰서 적용해야 되고 이 계산기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서 이런 점은 잘못됐다 그러면 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계산기는 이런 경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근로소득이 1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알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하던 걸 120만 원 늘었어요.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매달 이제 20만 원 소득이 늘어났으니까. 근데 실제 계산해 보면 그것 때문에 근로소득이 120만 늘어서 20만 늘었는데 그것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잘 계산해 봐야 되는 거예요. 140만 원 늘었다. 내가 매달 받는 것이. 근데 그것 때문에 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이고 이제 5년 수령 이렇게 해야만 겨우 되는. 근데 5년 수령이면 좀 아슬아슬할 수 있다 그랬죠. 1년 지나면 뭐 몇 퍼센트 올라가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그다음부터는 갑자기 5년 조기 수령했기 때문에 5년째 전 60세에는 받는데 61세, 62세나 63세나 64세는 까딱하면 이게 기초연금을 못 받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이 근로소득 한 달에 조금 더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힘들게 일을 더 했는데 결과적으로 기초연금 못 받게 되는 경계상에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 계산해 보기 좋은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이게 다른 소득도 애매한 경우에 조금 더 받는 것이 오히려 자기한테 손해되는 그러지 않도록 또 이 계산기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